경매로 내몰리는 부산 아파트 연끌족이 위험하다. 이게 지금 현재 나온 뉴스의 제목입니다. 저 부산이라고 하는 글자를 서울로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충분히 그럴싸한 얘기일까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연끌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궁지에 내몰릴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연끌족들이 쉽게 돈을 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요,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잘 없습니다. 연끌족들, 연끌했다라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전혀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연끌한 이들은 이제 개막장이죠, 개막장. 앞으로 연끌한 이들은 이제 엄청난 충격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2030들이 연끌을 했는데요. 이제 그들은 강제로 절약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기 한번 제대로 못 들고 미친듯이 일만 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들이 진 빚을 쉽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이제 뒤에서 받아줄 호구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미친듯이 돈을 끌고 와서 부동산을 사들였는데요. 30년, 40년, 50년을 원리금 300만원씩, 400만원씩 갚으면서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못 산다라는 겁니다. 무섭게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영원히 놓칠까 걱정이 돼서 이제 불안감 때문에 무모한 결정을 내렸죠. 근데 그 결정이 이제 조금씩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있고, 금리가 올라서 원리금을 갚는 게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고민스러워하고 있고, 이래저래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세금까지 더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2011년에서 2014년에 하우스푸어 사태,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2배, 3배 이상인 연끌족들. 앞으로 그들은 답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지난 12년 동안 저금리로 여유를 부렸던 과거가 이제는 거짓말이 될 겁니다. 앞으로 최소 10년간 고금리가 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강제로 연끌족들이 성실하게 삽니다. 이제 부동산을 팔아도 부채를 못 갚는 신세가 된 겁니다. 높아진 금리 때문에 빚을 갚아도 원금이나 이자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득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권도 알고 있었고, 금융권도 알고 있었고, 언론사도, 그리고 건설업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2030들을 금융노예로 만든 건 왜겠습니까? 2030들이 제일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제일 무모하고 제일 모험을 좋아하고 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추긴 겁니다. 파여족이니 경제적인 자연이 부추기면서 부자가 빨리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연끌하게 만든 거죠. 이제 앞으로 강제로 양털 깎기 하고 그들에게 강제로 노동시장에서 N잡느로 투잡, 쓰리잡, 포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력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그들은 아마 아주 성실한 일꾼으로 변할 겁니다. 그들이 저 경매로 내몰리는 부동산 다 뺏기고 난 다음에도 남은 빚을 갚기 위해서 더욱더 허덕이면서 일할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취업전선에 나서서 더 열심히 일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2030들을 부모로 자식으로 둔 부모들은 586들도 아마 더 험난하게 은퇴 이후에도 미친듯이 일하게 될 겁니다. 왜요? 자식들 부동산을 연끌한 빚 갚아줘야 되니까. 되게 씁쓸하지만 2030 연끌한 그들만 미친듯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 세대까지 같이 일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586 세대들 중에서는 2040들에게 고가로 부동산을 떠넘긴 이들은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뒤늦게 그런 연끌을 한 자식들을 둔 부모들 586들은 더 힘겹게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거다라는 겁니다. 투기한 자식 때문에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먹고 쓸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임금 일자리라도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586들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하층민이 창고라는 대한민국이 이제 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더욱더 기득권들, 권력을 가진 이들, 재벌들에게 고개 숙이고 함부로 고개 들고 반항하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하층민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체제에 순응하는 가난한 계층들을 만들기 위한 기득권들의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끌한 30대들이 이제 경제 추락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들고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아예 집을 안 살려고 할 겁니다. 청년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앞으로 이제 시대는 일본처럼 이제 주택 임대 시장이 이제 대거 늘어날 것이고, 그 주택 임대 시장에 뭐 롯데가 됐건 LG가 됐건 집을 지어서 이제 월세를 받는 이제 월세 시장으로 이제 임대 시장으로 이제 바뀌어 가겠죠. 돈 없는 사람들은 월세 시장에서 월세로 살고,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이제 자기 주택을 사서 자기 아파트를 사서 자가 거주하는 거고, 더욱더 양화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영끌한 2030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인간 표본으로 아마 자리 잡을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질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절대로 쉽게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끌하고 비투한 이들이 패자가 되는 거고, 승자는 금융권입니다. 금융권들은 저 빛낸 영끌족들 300만 명, 500만 명, 600만 명을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 삼아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40년, 50년 동안 뜯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강요하고, 그들에게 이자 뜯고, 더욱더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요구하면서 그들만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앞으로 금융권 직장인의 연봉이, 평균 연봉이 1억이 아니고 2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대출 이자로 너무 많이 이익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존 대출자들을 상대로 이자를 팍팍 올려서 가상금리 물려가지고 계속 이제 수익을 늘려간다라는 겁니다. 집을 사서 연끌을 해서 이제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했던 이들은 어떻게 된다? 이제 노예가 된다. 집을 가진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집 노예가 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금융권들은 충당금을 잡기 위해서 시용점수가 낮은 대출자들에게 가성금리 더 부과하고 일부 원금 상환 요구하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강요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기득권들이 금융권하고 짜고 치는 기득권들의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미 짜여진 판에 걸려든 거다 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앞으로요, 여유롭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승자로 금융권의 대접을 받으면서 고금리 예적금을 드는 거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은 금융권에게 구신구신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이자 상납하고 원금 갚으면서 호덕이며 사는 매우 불쌍한 인생이 될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경매로 내몰리는 연끌족들이 앞으로 아마 되게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인 거지,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최소 4, 5년 간다. 그리고 연끌족들이 대거 몰락한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